연평도 포격과 강한 조국. 연평도에 북한이 100여 발의 포탄을 쏘아서 사람이 4이나 죽었습니다. 해병대 병사 2과 민간인 2입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연평도 주민들이 인천으로 배 타고 피신을 했습니다. 대담해진 북한이 앞으로 자주 그렇게 국지적 양상으로 고국을 분쟁지역으로 만들어갈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세상이 주목하고 중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밀어줄 테니까요. 자꾸 싸움을 걸어야 그들은 얻어먹을 게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필자가 대통령이라도 몇 배라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기분으로 시작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꾸만 시비를 걸어오는 분일양배를 그냥 두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힘이 없는 정의는 지켜지기 어렵듯 힘이 없는 국가도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필자는 고국이 이제부터라도 힘을 길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든든한 미국 덕분에 북한을 억제할 힘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지난번 천안함과 이번에 연평도가 공격을 당한 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론 분열이야 단군 이래로 늘 있어 왔던 일이니 새로울 게 없습니다. 의견이 다른 건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책임을 맡은 이들이 성실하고 분명하게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산을 맡은 이들은 최고 물건 만들어내고, 교육을 맡은 이들은 최고 인재 길러내고, 치안을 맡은 이들은 질서 있는 사회 만들고, 군대를 맡은 이들은 철통 방어해야 합니다. 공연히 여론이나 기웃거리고 인기나 누리려고 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조선은 스스로 힘을 기르려고 하지 않고 남의 힘을 빌리려고 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남도 돕는 것입니다. 늘 집만 대면 손 뗍니다. 필자는 이번에 북한의 공격을 받은 연평도 해병부대에 지급된 무기가 형편없는 데 놀랐습니다. 포 몇 개의 상륙전이나 기습전, 정보전에 필요한 첨단 무기는 거의 없고 재래식 무기에 사기충천한 병사들만 서해 5도에 배치해 놨더군요. 상대방이 공격해오면 꼼짝없이 갇혀서 최후 일전이라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전쟁은 소총 몇 자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대단한 화력을 서해 5도에 집중해 놓았는데 이에 맞서는 군대에게 빈약한 무기를 지급하고 있었다니 나라를 지켜보겠다는 젊은이들의 용기에 나라 일 맡은 어른들이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격으로 또 죄 없는 이들이 분단국 백성으로서의 값을 치르게 되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고국이 평화는 공짜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다행스럽습니다. 지금은 세계 13번째 경제 대국이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에도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지금의 풍요와 번영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전쟁 중인데 우리끼리 평화를 외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야 하듯이 평화도 화해해야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해할 마음도 화해할 필요도 없는 자에게 화해를 요구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지요. 전쟁으로는 승산이 없고 결국은 별 수 없이 화해할 수밖에 없다고 나올 때까지 더욱 강해지고 더욱 담대해져야 합니다. 진정 강한 자는 함부로 힘을 쓰지 않습니다. 힘없는 자가 허세로 까부는 것이지요. 강자는 힘을 쓰지 않고 보여주기만 해도 상대가 항복하게 되지요. 필자는 고국이 경제력뿐 아니라 이제는 군사력에서도 진정한 강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은 강자가 되었으니 나머지만 채워진다면 강자로서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편이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